네, 안녕하세요.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박재범 수석연구원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포스코 그룹에서 최초로 리튬 상업 생산을 개시한 포스코 HY 클린메탈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오늘 저희 그룹의 리사이클링 사업을 총괄하고 계시는 지우왕 사장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포스코 HY 클린메탈 대표 지우왕입니다. 예, 사장님 먼저 리튬 상업 생산 축하드리고요. 포스코 HY 클린메탈이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 이제 포스코 HY 클린메탈은 포스코가 이제 철강 위주의 사업에서 친환경 소재로 이제 전환하면서 이제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2차 전지 소재 어떤 밸류체인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활용 전점인 그 리사이클링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법인입니다. 저희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일단 합작 회사입니다. 그 이제 신사업 같은 경우는 기술 리스크가 큰데 기술적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서 리사이클링에 대한 기술과 어떤 운영 경험이 있는 중국의 화유 코발트사와 합작을 했습니다. 이제 기술적 리스크를 해칭을 했고 폐배터리를 이제 파쇄해서 그 원료를 가지고 저희가 다시 이제 유가금속을 재생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사장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궁금하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또 자세하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이름이 포스코 HY 클린메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 이름에 들어가는 HY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회사 이름을 할 때 중국의 화유 코발트사와 합작이기 때문에 포스코 화유 하려고 했는데 화유라는 회사 이름이 이미 상표 등록이 돼 있는 회사라서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HY 약어를 따서 쓰게 되고 리사이클링 업 자체가 이제 뭐 폐배터리라든지 재생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작용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클린이라는 넣어서 좀 더 클린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저희 이제 클린메탈이라는 그런 회사로 이제 명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럼 저희가 같이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화유라는 회사, 그러니까 상당히 리사이클링 쪽에서 기술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화유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이 어떤 거에 있을까요? 화유라는 회사는 이제 중국에서 유가금속 업계에서 한 20년 이상 그 업을 했던 이제 회사이고 특징적으로는 이제 세계 코발트 양의 한 50% 정도를 화유를 통해서 나올 정도로 코발트에 대해서는 독보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리사이클링에 대해서는 전기차가 사실은 상품화되어서 본격적으로 판매되는 게 근 1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유도 리사이클링 업에 들어온 지 거의 한 5년 정도 전에 들어와서 좀 일찍이 입을 시작했고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이제 그동안의 발전을 거쳐서 화유가 갖고 있는 이 프로세스가 이제 회수율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그런 프로세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화유는 이 분야에 대해서 한 4, 5년 정도의 운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세계적으로 리사이클링 공장을 갖고 있는 회사들도 다 2, 3년 또는 3, 4년, 4, 5년 정도의 이제 운영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화유가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좀 독보적으로 운영 경험을 갖고 있는 회사다. 아무래도 중국에서 그동안 판매됐던 전기차가 많기 때문에 그 전기차 폐배터리에서 나오는 리사이클링 물량도 많아서 화유가 그런 경험을 상당히 그동안 축적을 해왔다. 뭐 저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근데 그 화유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서 저희 그 포스코 HY 클린메탈에서 상당 부분 또 업그레이드해서 또 차별화시킨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들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화유 설비는 최고 복잡하고 회수율 높지만은 자동화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의 100% 매뉴얼인 이제 설비로 돼 있는 회사고 또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제품 가격이 높지 않을 때라서 이제 여러모로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근데 화유가 쓰는 도면을 개념을 가져와서 저희들이 사실 재설계하는 과정에서 완전 자동화를 이제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고 자동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자동화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화유 같은 경우는 뭐 일일이 현장에서 매뉴얼로 하는 단계고 그래서 완전 레벨이 좀 다른 그런 설비고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의 어떤 뭐 회수율과 자동화율을 갖춘 설비는 아직 전 세계에 없어 보입니다. 그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동화율이 높으면은 그만큼 원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겠네요. 예.
물론 투자비는 좀 더 올라갔지만은 이제 저희 뭐 인건비 이런 걸 볼 때는 상당 원가가 줄어들 것 같고 리사이클링 결국에는 나중에는 뭔가 경쟁력의 싸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자동화한 게 효과를 발휘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리사이클링의 원료를 블랙 매스라고도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블랙 파우더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요. 간략하게 블랙 파우더가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포스코 HI 클린 메탈이 블랙 파우더를 어디서 가져오고 어떻게 확보하는지 이 부분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폐 배터리를 재생하는 과정을 보면은 폐 배터리가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해체하고 파우더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 블랙 파우더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꼭 그 폐 배터리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생기는 각 공정에서 생기는 이제 그 스크랩들을 똑같은 과정으로 방전시키고 파쇄하고 파우더 형태로 만들어서 우리 습식 재련하기 좋은 성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블랙 파우더를 하고 저희 이제 업계에서 블랙 매스와 블랙 파우더를 이제 혼용해서 쓰기도 하는데 리사이클링의 원료를 통칭해서 블랙 매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블랙 파우더가 블랙 매스의 한 종류라고 보면은 그렇습니다. 예. 이제 블랙 파우더 처리 능력이 연간 12,000톤인데 그 중에서 한 7에서 8,000톤 정도를 이제 홀란드에 있는 PLSC 저희 이제 포스코 그룹사입니다. 그런데 PLSC는 이제 홀란드에는 LGES 배터리 공장에서 나온 스크랩을 PLSC에서 1차 가공해서 이제 갖고 오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 양극재 옆에 퓨처엠에 양극재 제조 과정에서도 또 스크랩이 생깁니다. 거기도 이제 2에서 3천 톤 정도 생기는 그 물량이 이제 저희들한테 오고 나머지 이제 한 1천 톤은 저희가 이제 스팟으로 이제 외부 구매하는데 시장에서도 또 이게 구매 가격도 형성되고 시장에서 또 흐르는 물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 12,000톤을 이제 확보하고 저희가 이제 습식 재련을 통해서 이제 제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사장님 이렇게 확보한 블랙 파우더를 가지고 어떤 공정을 거쳐서 배터리용 원료를 생산하게 될 텐데요. 포스코 HI 클린 메탈의 공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랙 파우더는 항구를 통해서 들어오면은 1톤 정도 담은 이제 파우더로 담겨 있고 톤팩마다 저희가 성분 검사를 해서 여기에 니켈이 얼마, 코발트 얼마 이거를 이미 이제 원료의 톤팩마다 다 그 데이터를 그때부터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라인 공정에서 가장 효율성 높은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원료가 뭐 각종 다른 종류의 또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해서 온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블렌딩하는 과정을 거치고 사일로라는 이제 저장 탱크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1차적으로 침출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저희는 이제 황산 투입을 해서 황산 침출을 합니다. 쉬운 말로는 이제 황산에 금속을 녹여내는 거죠. 저희 프로세스의 장점 중에 하나가 침출률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뭐 1차 침출하고 2차 침출 그리고 또 3차 침출 그리고 이후에도 이제 공정에서 다시 그 유가 금속들을 다시 회수해서 쓰는 다양한 방법으로 침출률을 뭐 극대화시키는 그런 프로세스를 갖고 있고 이제 추출이라는 공정에 벌입니다. 추출에서는 추출 용매, 추출제를 넣어가지고 뭐 니켈, 코발트, 망간을 이제 분리하는 과정에 들어가는데요. 이제 한 번에 걸친 게 아니고 여러 번 해가지고 우리가 쉽게 추출할 수 없는 그런 물질들까지도 다 이제 분리해내는 뭐 다단 추출 방식을 써서 일단 추출을 하고 그 추출된 니켈, 코발트, 망간 뭐 또 부원료지만 구리라든지 이런 것까지 이제 결정화라는 게 사실은 액상으로 되어 있는 거를 또 불순물을 제거하면서 파우더 형태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품화하는 그런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약하면은 블랙 파우더를 가지고 침출 공정, 그다음에 추출 공정, 그 이후에 결정화 공정을 거쳐서 저희가 필요한 배터리용 원료들을 생산한다. 예, 그럼 결국 포스코 HI 클린 메탈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배터리용 원료가 될 텐데요. HI 클린 메탈에서 생산하는 제품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산할 제품이 그냥 막연한 배터리의 원료가 아니고 배터리의 양극재의 원료가 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력 제품으로 보면은 이제 황산 니켈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산 코발트, 황산 망간이 있고 그리고 리튬이 있고 이 네 종류가 이제 메인 제품이고 이제 부원료로는 이제 블랙 파우더에 녹아 있는 구리 또 제조 과정에서 저희가 많이 쓰는 부원료가 황산하고 가승소다인데
제품이 나오고 나면 그 남는 게 이제 황산나트륨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제품화해서 이제 팔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보통 그 지정 폐기물로 되어 있는 폐탄잔사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워낙 유가금속 해수율이 높기 때문에 폐탄잔사 자체도 주로 이제 흑연이 주성분인데 또 순도가 높아서 이제 외부 업체에 가탄제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포스코 HI 클린메탈에서는 많은 종류의 제품들을 이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생산되는 제품들의 회수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회수율이 결국에는 그 리사이클링 기업들의 경쟁력이 될 것 같은데요. 회수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주제품 황산 니켈 같은 경우에 97% 이상. 97%. 이게 특히 이제 어려운 게 탄산리튬인데 타사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85% 수준 이상을 이제 충분히 그렇게 달성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유가금속인 리튬의 회수율이 그만큼 높다라는 거는 경쟁력이 확실히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네요. 향후에는 리사이클링은 사실은 원료비 비중이 총원가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또 부원료 이런 비중들 합하면 그게 한 15% 이상 해서 실제적으로 이 원가 구조를 보면은 가공비의 경쟁력의 싸움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똑같은 원료가 들어간다면 결국 회수율 높은 프로세서가 경쟁이 있는 프로세서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스코 HI 클린메탈에서 본격적으로 생산 그리고 판매가 이루어질 텐데요. 예상하시는 매출 그리고 목표하시는 매출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유가금속이라는 게 사실은 시장 변동성이 워낙 큽니다. 뭐 작년에 저희가 예측했던 것과 현재 예측이 많이 다른데 생산으로 보면 거의 이제 6개월 정도 이제 생산 기간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매출은 약 1,000억 정도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정상적인 판매가 되는 내년부터는 약 2,500억 정도 현 시세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제품 가격이 좀 더 올라주면은 사실 작년만 하더라도 3천 몇백억 정도 또 추정이 되었는데 올해 또 이렇게 예상치가 많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리사이클링하는 기업들의 대부분이 습식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알고 있고 포스코 HI 클린메탈도 현재는 습식공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향후에 어떤 기술 개발에 대한 방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스크랩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 전 공정이 좀 심플한 편입니다. 나중에 폐배터리가 많이 나오고 할 때는 인력으로 분해하고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렇게 모두 인식하고 있어서 각 회사들이 이거에 대한 어떤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도 이제 건식이라는 얘기는 배터리를 전체적으로 이제 녹여서 어떤 유가금속을 추출하고 블랙 파우더 만드는 과정까지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고 상당히 진전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공정인 저희는 사실은 제 생각입니다만 앞으로도 이 습식 재련보다 더 나은 공법을 하기는 좀 어렵다. 현재로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습식 재련 내에서도 조업 기술이라든지 효율성을 극대화해가지고 얼마나 어떤 저원가로 어떤 높은 회수율을 내는지가 관건이고 또 그 부분의 기술 개발이 좀 더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리사이클링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고 있는데요. 사장님께서 보시기에는 향후에 리사이클링 산업 그리고 사업에 대한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지요? 이 분야는 이제 제 견해라기보다는 이제 많은 기관 내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사이클링은 전기차가 가고 난 뒤에 배터리 회수한 거에 대한 산업이기 때문에 좀 후행하는 분야고 저희 이제 리사이클링 쪽만 전망을 해본다면은 보통 이제 어떤 연구기관에서 얘기하는 거는 2030년 정도가 되면은 아까 스크랩과 폐배터리가 있다는데 스크랩 양보다 폐배터리로 인한 리사이클링 양이 더 많아질 거다. 그만큼 이제 전기차가 많아져서 전기차로부터 나오는 폐배터리가 많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2035, 6년 정도 되면은 리사이클링에서 생산되는 유가금속이 광산에서 생산된 유가금속보다 더 많아질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 2035년 뭐 그 이후에 되면은 팔리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폐기되는 차가 한 1,300만 대 분 최소한 이것도 아주 보수로 봐서 그런데 현재 배터리 용량으로 보면 한 1,800만 대 분 정도가 이제 배터리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뭐 현재 리사이클링 처리 능력이 아주 기하급수로
커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도 이제 그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리사이클링은 지구 어떤 환경 보호 차원에서도 각 지역이나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이 리사이클링을 통한 그 소재 사용을 권장하기도 하고 의무화하기도 하고 예, 각국의 정책들이 뭐 IRA라든지 CRMA 같은 정책들이 나중에는 이게 점점 더 법제화돼서 모든 배터리에는 리사이클링 소재를 몇 프로 이상 써야 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때가 되면은 리사이클링 이 산업 자체도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뭐 그런 양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희 오늘 그룹 최초로 리튬 상업 생산에 성공한 포스코 HI 클린메탈 지우왕 사장님께서 리사이클링의 공정, 기술, 그리고 시장 전망,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까지 귀한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장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콘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